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한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주식 3부 매매대국 우승자 안인기입니다. 네, 우승자 안인기 대표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계속해서요. 네, 반갑습니다. 트렌드 리더 송재호 파트너입니다. 네, 트렌드 리더. 최근에 골든픽 상한가 오늘도 2개 정도 나왔는데 15개 잡아냈습니다. 정식으로 한 20개 정도 나왔는데요. 줄여가지고 15개. 그래요. 네.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 이거 송재호 대표 박수가 아니고요. 코스닥 1000. 네.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4년 만에 1000스탁으로 돌파했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굉장히 급등을 했던 이 하루인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한 분이 더 합류해 주십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함께를 못 하시고요. 잠시 후에 등장을 하실 테니까요.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주식 격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맞습니다. 근데 지금 5,000p, 1000스탁. 이런 모양새가 이렇게까지 이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를 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야, 이거 진짜로 1000스탁이 왔는데 이거 지금 가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야, 그러면 이거 5,000p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네.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1시간 30분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은요. 또 2월이 시작됩니다. 2월에는 저희가 새술은 세부대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새로운 모습으로 깜짝 놀랄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안인기 대표가 준비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활짝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활짝. 네. 그래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오늘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건 코스피가 굉장히 흡세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현 정부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 4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겠다. 뭐 국민 성장 펀드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2조 6천억대 순매수 가담, 외국인들도 덩달아서 코스닥 6,295억 순매수 가담, 개인들이 3조 1천억대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장초반부터 코스닥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점심 때도 올라가고 저녁 때도 올라가고 또 애프터 마켓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현재 코스닥 1000포인트의 돌파와 지지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바닥지고 올라오는 모습 반가웠었고요. 그리고 에이벨바이오, 삼천당 제약, HLB, 코롱티슈진, 또 리아켐바이오, 펩트론 등등 다수의 종목군들. 저도 지난 금요일서부터 리아켐바이오하고 에이벨바이오 바닥지고 올라올 적에 네. 또 우리 가족분들 같이 열심히 좀 잡아봤는데 어저께 금요일도 큰 폭 상승, 오늘도 시원한 슈팅 나와가지고 바닥 찍고 올라올 적에 메이저 매수주들이 강력하게 돌파 나오는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BM 굉장히 좋았었던 모습. 그리고 로봇에서는 이제 레인보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로보티즈라든가 또 유일 로보틱스 등등 다수의 로봇주들 우상향 전개되고 IT 소부장주 쪽에서 이제 원익 IP, 테스, 리노고업 등등의 종들이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거래소 시장도 5,000포인트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방향을 잠깐 틀어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 그다음에 메이저가 매수한 코스닥 종목들의 네. 시총 상위주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인상적인 거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무려 코스닥에 2조 6천억 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본 게 언제냐 싶을 정도로 그렇죠.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자, 기관들에 담은 어떤 수급 현황을 좀 들여다보면 네, 이게 섹터별로 간 거라는 느낌보다는 네, 그냥 시총 상위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기관의 수급을. 제가 그 대형주 쪽을 좀 좋아하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쪽도 과거에 좀 많이 담았었고, 그다음 레버리지 좋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코스닥 시총 상위주 위주로 전략 좀 드리고 있는데, 또 제가 유튜브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아닌기 인기 종목 들어오셔서 유튜브 또 구독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들 매수한 종목들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시가총액 2등, 3등, 그리고 에이벨바이오,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아켄바이오, HLB, 펩토론, 삼천당자, 파마리서치, D&D팝 다 시가총액 1등부터 다 15등급 안에서 계속 그냥 묻지마 매수. 네. 저는 이렇게 묻지마 매수 가담된 게 거의 예전에 1998년도, 9년도에 닷컴 버블. 예, 그때 이후로 거의 코스닥은 거의 한 70포인트 올라갔던 때가 거의 없었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이러한 상승 전개되는 종목의 수급 포지션이 역시나 기관들 매수이고 외국인들 같이 매수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 전개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정책적으로 매도 취하기 전까지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 취하기 전까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인 우상향 연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홀딩 전략이 맞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또 좋은 종목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래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긴 하나 네. 오늘 개인들이 3조 가까이 그렇죠? 3조 매도 좀 쳤죠. 넘게 네. 매도했습니다. 뭐 차익 실현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오늘 네. 매도하셨을 텐데 이 부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코스피 5,000포인트 넘어오는 구간에서 개인들은 일단 더 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한 상태고 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이제 비중을 줄였는데 매도를 하고 싶어 매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대시가 들어오니까 이제 비중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통상 개인들이 매도 치면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고 개인들이 매수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와 개인들 3조 1,000억대 매도는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하방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섹터 대장주의 긍정적인 우상향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 네. 긍정적인 수급 포지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뭐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그럼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네. 이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하죠.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포트 안에 대형주 코스피의 대형주 단으로 채워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해야지 내 수익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코스피 대형주 단에 매수가 되신 분들은 코스피는 제가 보는 관점은 7월까지 상승장 전개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약간 고점에서 뭐 현대차라든가 일부 종들 좀 눌려 내려온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횡보 이후 재차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홀딩 전략 취하는 게 맞겠고요. 현금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 대비 좀 저평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대장주, IT 대장주, 로봇 대장주, 2차 전지 대장주 중심으로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들 좀 더 집중하셔서 약간 단기적 전략 취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개별주 또 소외주 하락하는 종목들 저점에 있는 뭐 누워 있는 좀 작은 종목들은 절대로 접근 금지하는 게 좋겠고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적으로 메이저 매수주로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코스닥에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정말로 깊이 있게 네. A부터 Z까지 저희가 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수 네모다 우리 송재호 대표 의견 들어볼 텐데요. 송재호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 코스닥 3천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코스닥 3천에 가는 길. 네.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여기서 네모나 했을 때 5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네. 올해 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스닥 3천에 가는 길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앞으로 방송에서 이제 이 부분들에서 계속 이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기관들이 한 8천 넘게 코스닥을 사면서 야 코스닥으로 갈 것 같다고 저는 이미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흐름이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코스피가 5천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키 맞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소외감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성격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안익희 대표 잘 설명한 대로 3조 원대 넘는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은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닷컴 버블 이후에 AI 버블 시기
이 AI 버블을 잘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아마 정부에서도 AI 관련된 정책을 많이 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는 바이오 중심 움직였는데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이런 핵심적인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클 걸로 보고 있고 네. 돈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대형주가 들어옵니다. 대형주부터 삽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여러분 많이 느끼셨던 것처럼 처음에 대형주 사다가 순환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차례를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형주 시중 상위주를 들고 있지 않는데 아래쪽에 있다면 분명히 이제부터 그 낙수 효과가 전개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요. 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나눠볼 테니까 지금은 코스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가는데 삼전 닉스가 끌고 가고 현대차가 받쳐줬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삼전 닉스는 약간 좀 횡보하는 모습이고 현대차 좀 조정을 받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 코스피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부터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관망하는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자금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강하게 들어왔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대차라든지 물론 삼성전자는 실적 기반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A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서 국제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전에 애플카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애플카 때는 어떤 그냥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근데 실적으로 없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피지컬 A라는 이제 로봇, 휴먼 로봇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체화됐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쉽게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이제 정부 정책,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자사주 소각,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상향해서 갈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전개될 걸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말씀을 들어봐서 정리를 해보면은 코스피단에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 한번 방망이 짧게 잡고 한번 진입을 해서 또 한번 노려보는 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느 시장 말씀하세요? 코스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형주단으로. 왜냐하면 이번 실적 발표가 주는 몰려져 있고 그리고 좀 위치도 약간,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져 있거든요. 네. 좀 더 이번 주 이제 그 현대차가 주 후반에 이제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발표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후반부에 몰렸기 때문에 29일 그 정도 몰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린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코스피 기다리는 쪽으로. 전략이? 네, 그리고 차라리 저는 이제 지금 이미 수급이 코스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올 거고 가이던스가 좋게 발표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소부장 기업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전략에 맞춰서 물론 이천지도 사고 이제 로봇에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상한가 가서 좋은 결과가 있는데 또 반도체에 들어갔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미 55%의 수익을 거두고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부장 기업들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 코스피 쪽에 물량이 부담되니까 부품주로 들어가는 전략들 가져갈 필요 없겠습니다. 송우 하이텍 같은 기업이라든지 부품주인데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형주 단이 있는데 못 간 상황에서 보면 이제 좀 이런 중소형주 안에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쪽에 있는데 중소형주로 좀 들어가 있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완벽하게 체질이 변했다,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에 대한 동의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수급이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레벨업해서 갈 걸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코스피탁으로 이제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차트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봉이거든요. 연봉인데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네, 25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갇혀 있었고. 보통 2023년도에는 이천지가 움직였고요. 그때 한번 올라갔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정고점에 천선이 있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겠지만 매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돌파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AI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한번
1,500, 2,000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거라 봅니다. 방금 차트에서 보여주셨던 25년 전에 저 장대 양봉이 2026년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확실히 오늘 그 수급에서 3조 몇천억을 매수했다는 거는 미리 움직인 거거든요. 정부에서 연기금에 코스닥을 투자라든지 또 벤처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어떤 그 부분에 보면 실적이 나온다면 그걸 또 만약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면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쪽에서 투자의 회사들도 분명히 이제 코스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뭐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잠시 후에 저희 코스닥에 대한 완벽한 또 분해 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우리 송재호 대표,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지금 현 시장을 임해야지 이렇게 정말 20여 년 만에 볼 수 있는 이런 뜨거운 장 안에서 내 계좌를 네. 최고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한 두 가지 밥의 전략 말씀했잖아요. 극과 극이긴 하지만 범 AI 관련주를 사셔야 됩니다. 쏠림이 있을 겁니다. 범 AI 관련해서 확장해 나올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AI 쪽에 로봇에 연결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AI 관련해서 그 핵심적인 반도체겠죠. 항상 말씀드려요. 반도체 보셔야 되고 로봇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전략 맞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천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니켈에 대한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AI 쪽을 보면 바이오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이렇게 바벨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또 이어질 거라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재호 대표의 오늘 시장 한 수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 네모다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두 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특별 게스트. 저희 늦게 오시면 특별 게스트입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고속도로가 좀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도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그래요. 구차합니다. 누구에게나 사고를 해서 방송을 하는 전 어제 안희기 대표님 어제 저랑 같이 와 있었어요, 회사에. 고속도로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 대신해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 또 일부러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마 너그럽게 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늦게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알찬 내용, 좋은 내용으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네.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유동성과 정책의 콜라보다. 유동성과 정책의 콜라보다. 예. 그래요. 동의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현재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 근간에는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고객 예탁금으로 많이 제가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ETF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러한 이제 간접 투자 형태의 금액도 사상 최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유동성은 전례 없는 유동성을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작년 6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 가장 메인 화두기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대통령의 파워가 진짜 세다라는 걸 제가 이번엔 절실히 좀 느끼는데 저희가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말라라는 그렇죠. 그 격언을 한번 몸으로 체감을 예. 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건 작년에는 AI와 유동성이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하나만 더 하자. 그 하나가 이제 정책. 왜냐하면 올해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이고요. 1월 달 시작하자마자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여러 가지 액션들이 어쨌든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또 끼쳐왔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은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러한 전조 현상은 금요일에 이미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즉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야기를 코스피 5000 특위 소속의 국회의원이 이제 발언을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준 거고 거기에 기관 수급이 화답을 한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관이 코스닥을 금요일에도 거의 1조 가까이 샀는데 이게 역대급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역대급을 하루 만에 뭐 배수로 이제 뛰어넘어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말 그대로 이거는 기관이 그냥 묻지마로 코스닥을 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는 뭐 어마어마한 이러한 소위 패시브 성격의 기관 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수급이 지수를 당긴 거죠. 그래서 뭐 좀 이상한 기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코스닥과 코스피는 괴리가 이미 상당 부분 벌어져 있고 네. 그 괴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뭐 이러한 출발도 일단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은 되죠. 말 그대로 묻지마 매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섹터를 볼 때도 트리거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이란 트리거가 지금 제대로 발동이 전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코스닥 상반기는 코스닥이 이제 좀 전성시대를 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반기는 코스닥의 정성 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 대통령의 입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학습 효과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이거 뭐 정부 정책에 거슬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코스닥 1000스탁을 만들고 5000P를 보여주면서 뭔가 좀 이 학습 효과는 이제 없어진 게 아닌가. 새로운 학습 효과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물씬 풍기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은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네. 얘기는 사실 오늘 방송사에서 한 곳이 없거든요. 저희 네. 코스피 얘기를 좀 이 시간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삼전닉스와 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으로 코스피는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팔아서 코스닥을 하십시오. 어,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가 못 간다라는 건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먹을 게 코스닥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제가 항상 코스닥 1,500서를 혼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아예 한술 얻어서 3,000 이래 버렸잖아요. 네. 전 여전히 한 1,500 정도를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1,500만 가도 먹을 게 정말 차고 넘칩니다. 뭐 하물며 지금 5,000포인트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1,500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 정도라면 뭐 한 7, 8천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물론 갈 수야 있겠죠. 갈 수야 있겠지만 먹을 거리는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코스피는 아예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매력도가 코스닥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감하게 미련을 갖지 말고 가도 된다? 그러니까 미련이라기보다는 네. 너무 급하게 또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뚝딱 무짜듯이 잘라가지고 전부 코스닥으로 이동해라 이건 아닌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이제 뭐 6%, 7%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거를 과연 이 레벨에서 따라붙을 거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코스닥 레버리지를 많이 강조를 했지만 네. 오후 한 3시쯤인가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코스닥 레버리지 수익이 많이 났는데 오늘 좀 팔까요? 봤더니 20%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요?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예. 레버리지가 각 회사마다 레버리지들이 몇 종목씩 있잖아요. 이 레버리지들이 회사마다 다들 뭐 다 상한가 같다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를 저는 여태까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오늘 처음 구경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코스닥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지라 당연히 홀딩이 맞지만 그래요. 단기에 하루에 ETF가 20%씩 오른다? 단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참 신중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지금 좀 강하게 쏠린 거는 맞아요. 기관이 사실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이 정도로 그냥 네. 묻지마식으로 사니까요. 뭐 아까 이제 AI 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지금 그냥 시가총액 순이에요. 네네. 오늘 올라간 거는 뭐 혹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리노공업이 뭐 반도체에서 오늘 뭐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시가총액이 반도체 기업 중에 제일 높습니다. 소부장 중에서는. 그러니까 순위대로 그냥 간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상한가 간 거 시가총액이 커서고요.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그룹만 간 거 시총 2, 3위니까 2, 3위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패시브 자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날인데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출발점, 어떤 우리가 로봇주가 노란 봉투법 이후에 갔잖아요.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수 3000에 대한 요 이야기가 어떤 코스닥 강세의 출발점으로서의 어떤 트리거 역할은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기대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근래에 좀 보기 힘들었던 이런 장세, 이런 분위기, 이런 모습들 이럴 때 수익 최대한 극대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최상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 제일 좋을까요? 현 시점. 일단 굳이 양분을 하자면 근데 저는 사실 진작부터 조금 일찍부터 12월부터 사실은 코스닥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머쓱하게도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향후를 봤을 때는 먹을 룸은 코스닥이 훨씬 크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코스닥 위주라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떤 섹터인지를 일단 봐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와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일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메인 섹터들은 이들이라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키워드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키워드고 네. AI라는 키워드로 가게 됐을 때는 바이오와 AI의 접점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2차 전지 아예 없진 않지만 역시 크진 않고 로봇은 좀 크지만 많이 올랐고 네. 반도체는 접점이 있는데 사실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영향도는 제일 떨어지거든요. 이들 중에서는. 이런 고민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키워드에 부합되는 섹터 위주로 저는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뭐 바벨 전략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AI라는 키워드 그리고 코스닥 강세, 유동성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에 대한 키워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시장에서 어떤 먹을거리들을 찾는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책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강세를 보였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정책 관련이잖아요. 이런 쪽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래요. 지금은 조금은 느긋하게 해도 저는 먹을거리는 많다고 좋습니다. 보니까 굳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격을 좁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까지는 저는 없을 것 같고 네. 충분히 다른 것들 매매해도 현재는 먹을거리가 너무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 먹을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코스닥 완벽하게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세 분과 함께 네모로 만나봤습니다. 네, 천스탁 한국경제TV와 함께합니다. 자, 저희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과연 무엇이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세 분이 섹터 혹은 이슈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과연 어떤 주제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섹터와 이슈가 있습니다. 코스닥이라는 굵은 이슈도 있고요. 원전, 제약바이오, 뭐 ESS 반도체라는 섹터도 있고요. 소외주라는 또 이슈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양한 이슈와 섹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공개합니다. 첫 번째, 코스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첫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먼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달성하면서 천스탁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스닥 육성 정책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바이오와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코스닥 지수를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코스닥 지수 3000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바이오와 소부장, 로봇 등 코스닥 대표 업종들의 단기 전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코스닥입니다. 이 이슈는 우리 안인기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드릴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네.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5년 안에 5,000포인트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5,000포인트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5,000포인트 특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코스닥에 3,000포인트를 도전하자라고 코멘트 나오자마자 시장이 화답을 합니다. 사실은 4년 만에 1,000포인트 달성이지만요. 박스권의 코스닥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거의 26년 만에 1,000포인트 돌파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월봉 차트 잠깐 보시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박스권의 연출이 거의 뭐 이렇게 26년 동안 박스권 오랫동안 좀 진행되다가 슈팅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번에 이제 고점에서 약간 좀 내려왔던 이 흐름, 그다음에 이번에 또 고점 다시 한번 돌파 흐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거래량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왔던 흐름이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고 과거 1999년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때
뭐 다수의 종목들이 뭐 10배, 20배, 30배 올랐던 때가 좀 있었었죠. 그 이후로 이제 주가는 많이 내려왔지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2004년도에 요때 이게 이제 1000포인트인데 100포인트로 좀 낮춘 거예요. 10분의 1 정도 낮춰가지고 현재 시장은 사실은 뭐 1000포인트 올라왔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실적 수급 정책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9조 2천억대였고요. 올해는 14조 5천억 예상되고 내년에 17조 4천억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일단 첫 번째 기대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5천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 네. 3천 위원회로 좀 더 집중하자는 그런 이제 코멘트 나오면서 첨단 산업에 중점을 둔 국민 성장 펀드에 가동하겠다. 그래요. 연기 운용, 그다음에 코스닥 벤처 펀드 또 뭐 패시브 자금에 유입하겠다 등등 긍정적 전략. 그리고 과거 코스닥 하면 개인들의 이제 전유물, 개인들의 놀이터였는데 상장 폐지 요건도 강화하면서 그렇죠. 지금 4년간, 5년간 실적 안 좋으면 좀 과감하게 상장 폐지 요건하면서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도 이제 가담될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성인 전개되는 그런 또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IT 소부장 다 지금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성장세도 부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의 대형주 쪽도 우상향, 중소형주 쪽도 이제 우상향 전개 가능성. 그리고 지금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술 수출 규모가 한 20조 원대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서 바이오 제약주도 과거에는 뭐 거품이네, 뭐 실적이 안 나오네, 혹은 뭐 결국엔 내려가네 등등 얘기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부 종목도 신고가 돌파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심으로 한 이 AI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쪽의 종목들도 계속 우상향 전개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연준은 지금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해서 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코멘트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금리 인상보다 인하 혹은 동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기에 유동성 장세에 네. 코스닥 시장에 또 한번 우상향 전개 가능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알테오젠은 이제 뭐 거기로 간다고 하지만은 한 4% 비중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네. 패시브 자금 유입된다면 오히려 다른 쪽에 코스닥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악재보단 호재의 만발. 그렇죠. 그리고 실적, 그다음에 성장성, 정책, 그리고 코스닥이 저렴해졌다. 다른 쪽 종목들보다 조금 더 싸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도 계좌 상승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 시점 말씀을 들어보면 현 시점 모든 코스닥에 있는 거의 모든 섹터들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가상화폐 쪽도 물론 많은 종목이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런 쪽에 대한 언급도 나오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면서 그런 쪽도 좀 지켜봐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 좀 정리해 보면 정부의 코스닥 육성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부실 기업에 대한 정리.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단 기술 IPO를 확대했고 코스닥 벤처 펀드 세제 혜택 강화 등 뭐 지금 코스닥으로 하게끔 뭐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게끔 뭔가 다양한 정책으로 굉장히 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섹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거 섹터를 한번 보세요, 저 섹터를 한번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모든 섹터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상위 단으로 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네. 코스닥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로 233740. 네. 제가 좋아하는 상품이죠. ETF 쪽으로 네. 저 ETF가 이렇게 많이 튀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아,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 ETF가 가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네. 전략을 네. 이렇게 좀 뜨거울 땐 ETF로 좀 가주다가 그러다가 좀 세분화해서 가야 되는 전략, 이런 전략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은 어떻게 생각입니다. 보시나요? 저도 오늘 또 우리 또 가족분들과 같이 제가 한 5종목 또 매수 전략 좀 드렸었는데 네. 대부분 코스닥 종목으로 또 알려드리고 또 매수했는데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실적 성장주 플러스 업종 대표 종목들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구간이고요. 사실 정부 정책주의 개인들은 그냥 관망하는 분위기에서 비중 줄였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가 가담이 되고 그리고 기관들의 연기금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을 봤을 적에는 본인들이 정부에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사고 있어요. 네. 거짓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쪽 종목들이 지금부터 한 40%에서 60% 정도에 또 한번
좀 랠리를 펼칠 가능성. 그래서 한 4월 달까지 혹은 7월 달까지의 우상향 전개된다면 3,000포인트는 당장에 뭐 내일 모레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3년 두고선 계속적으로 랠리 펼쳐진다면 저는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좋은 성장성 부각되는 종목들 바이오 제약의 대장, IT 소부장주의 대장, 로봇의 대장, 그다음에 2차 전지 대장 주단의 종목들, 그다음에 대장주 먼저 움직이고 2등, 3등 쫓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대응 전략 취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앞으로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여쭤볼 텐데 이게 되게 굉장히 의미 없는 질문의 OX인데요. 이거 꼭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코스닥 내일 당장이라도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 하다못해 ETF라도 무조건 담고 출발해야 된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상한가 간 종목도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ETF라도 내 포트 안에 무조건 꼭 당장 바로 담아야 된다. 오, 아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워서 이것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고 갈 여유도 좀 필요하다.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한다. 혹은 기타 다른 의견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이 오르면요. 흥분, 아드레날린 막 발생을 하면서 내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O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이게 다 5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박우신 대표 X 의견이 나오긴 했습니다. 송재 대표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섹터로 구분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로 구분해서 네. 어떤 섹터 쪽을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섹터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바이오가 우리나라 이제 시총 상위다 보니까 바이오 하잖아요. 네, 바이오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한일스가 이번 실적 발표할 때 투자 가이던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어떤 주도주로서 시가총액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 쪽하고 연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은 이제 승부이 싸다는 거. 네, 그러니까 매력이 가격적 매력이 있다. 네, 100%, 200% 넘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에 있다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 굉장히 매력 있는 코스타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 그럼 소부장에서 맨 먼저 장비단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맞죠? 장비나 소재단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요? 어느 단을 가장 먼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것저것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이제 묻지마 소부장이요? 그냥 일주일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오늘도 그랬지만 어차피 이제 반도체 재고가 이제 바닥이에요. 네.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좋잖아요. 영업이 3배 좋으니까 제가 그 일주일 전에는 소재 부품을 사자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 방송 나가서 다 소재 부품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포트에 담았거든요. 담았으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2, 30은 수익 올라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뭘 보자겠냐면 후공정 장비를 보자겠습니다. 후공정 아까 PS홀딩스 같은 종목들 벌써 5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공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삼성전자, 한일스는 투자가 전개될 걸 보고 있어서 왜 소부장 기업들이 일부 실적이 3분기 안 좋았는가? 그 부분은 그동안 재고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17년도까지 투자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는 예전에 2차전지가 간 것처럼 바이오 가는 것처럼 소부장에서 아마 주인공들이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우리 송재 대표님 잠시 후에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해 주잖아요. 그 반도체 소부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유리기판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리기판 쪽으로 네, 왜냐하면 준비해 그 전에 어. 소부장 기업들 아침 방송 뭐 이렇게 다 소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그건 유리기판은 저희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개해 주는 건 저한테 의미가 아니 하나도 그래서 없습니다. 타이밍에 AI 반도체가 확산되면 또 네. 유리기판 쪽도 돌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유리기판 쪽이 될 것이다. 네. 잠시 후에 탑픽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는 X입니다. 네. 아, 속았네요, 속았어. 속았어요? 아니 말해. 근데 이게 방금도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많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도 뭐 묻고 따지시던데요? 그러니까 섹터를 그러니까 따지시잖아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라고 했는데 다 묻고 따지셔야죠. 네. 네. 전문가시니까. 자, 박우신 대표도 묻고 따져서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은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 되게 공감이 됐던 건데 포모 느끼지 너무 마시고 기회가 많을 텐데 좀 릴렉스 하시라는 의미에서 X를 필요할 들었다라고 것 보시면 되고 전 그 누구보다 강세론자입니다. 코스닥 1,500 음, 6월 달 안에 갑니다. 몇 월? 6월 안에. 6월 안 상반기 안에 1,500.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박우신 대표님 지금 눈여겨봐야 될까요? 1,500가지 가뭄에 있어서 물론 뭐 효자는 있겠지만 내 계좌의 효자가 또 지수를 끌고 가는 효자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메인 아이디어는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반복을 했지만 그 주요 키워드들에 부합되는 그리고 이제 정책이 저는 되게 변수라고 봐요. 지금 지수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 정책이라는 이슈가 즉 정책이 지금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강하다라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면 굉장히 세게 이제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비슷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반도체 섹터가 대장이지만 그냥 원 오브 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 시장의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데 오늘 이상하게 저는 반도체 종목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유가 그러니까는 뭘까요? 사람들은 오늘 다 아마 바이오 2차 전지, 2차 전지, 네. 예,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는 여기에 로봇. 예, 네. 로봇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포커싱을 했을 텐데 사실 그들이 오늘 한 점심 때부터는 이미 다 뭐 10%, 20%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장중에 계속 어떤 먹을거리들을 찾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뭐 일부 종목들은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저는 좀 적극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 그리고 사실 이번 이제 CES는 지난 얘기지만 CES는 그 한 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 테크 이벤트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CES는 결국 AI의 산업화가 조금 더 구체화된 사례들이 나왔고 그게 대표적인 게 로봇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지금 과열은 되어 있지만 계속 로봇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건 이제 로봇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요 산업군 뒤에 이제 AI라는 키워드를 이제 갖다 붙인 네, 네. 그런 섹터들인데 유독 못 간 그런 섹터들이 좀 있어요. 1월 달에. 로봇과 AI 중에서 예. 네. 그러니까 AI와 기존 산업이 접목이 된 접목돼서 네. 그런 사례들이 있는 섹터에서 조금 쉬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 준비한 게 그쪽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도 그 안에서 나왔나요? 그건 아닌가요? 뭐 비슷한데요. 섹터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예. 그것도 그때 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네. 그러면 앞서 반도체 소부장 쪽도 나는 굉장히 좀 눈이 간다. 예.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거는 상위 종목들이고 바이오와 2차 전지, 뭐 로봇도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이었지만 반도체 소부장에서 눈이 간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박우신 대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은 어느 종목인가요? 그냥 종목을 얘기해도 돼요? 잠시 후에 공개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공개한 종목 아니, 준비하신 종목 아니죠? 저는 뭐 반도체 소부장 갑작스럽게 항상 물어보면 제 탑픽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하나마이크론. 예, 제 탑픽은 그렇고 근데 네. 두루두루 좋게 보는 거 두루두루 얘기해 볼까요? 그래요. 하나마이크론은 잠시 차트 한번 보고 두루두루 오늘 한번 쭉 얘기를 해보시죠. 한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를 5위까지만. 해보면 요게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차트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차트고 지금 하나마이크론 10월 달부터 이제 박스를 좀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N자 형태죠 이게 N자 형태로 이제 돌아 나오는 모습. 이게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개인적으로는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네. 조금 이제 느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DB하이텍도 좋다고는 보는데 DB하이텍. 이거는 좀 조금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이것도 움직임이 좋죠. 소재단에서는 좀 코미코 좀 좋아 보이는데 코미코 한번 보시면 예, 코미코도 지금 구름대를 살짝 이제 넘어서는 이런 머리를 빼꼼드는 양봉이 오늘 나왔거든요. 대표님의 저 구름대는 어떤 구름대인가요? 이건 일목균형표라는 거에 있는 선행스팬 1과 2가 만들어내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미코는 이렇게 살짝 머리 들었죠. 이런 것도 좀 괜찮고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좀 이렇게 좋은 포인트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샌디스크가 연일 뭐 주가가 많이 갔죠. 네. 우리나라 SSD 대표적인 종목이 스몰캡에 이런 게 또 있어요. M디바이스. 엔디바이스. 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잘 횡보하고 있고요. 뭐 온디바이스로 보겠다. 제주 반도체도 지금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잘 이제 그 다음 파동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습니다. 이쪽에 좋습니다. 괜찮은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요. 이게 두루두루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내 마음속의 원픽은 하나마이크론이고 그리고 DB하이텍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해 주셨고 코미코 그리고 엔디바이스 그리고 제주반도체까지
두루두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얘기할까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요. 그래요. 그만큼 시장에서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많습니다. 있다. 네, 되게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속의 원픽이죠. 뭐 박우신 대표가 생각하는 원픽은 하나마이크론이다. 예. 네, 이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하고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첨언의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인기 대표님 또 네. 안 여쭤볼 수 없죠. 네. 안인기 대표님은 지금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섹터를 가장 좀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제가 그 우승을 하면서 네. 약 5천 명 가까이 이제 또 저랑 일주일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드렸던 게 뉴로메카가 300% 넘게 올라오고 음.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또 최근에 ABL 바이오, 리아켄 바이오, 그다음에 원희가 EPS, 테스 등등. 그때 대형주 단 그다음에 코스닥에 또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들을 드렸는데 그때도 올라갔지만 지금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와 안인기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별 스몰캡보다는 좀 큼지막한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단 종목들은 계속 이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긍정적, 그다음에 또 ABL 바이오, 리아켄 바이오 긍정적, 그리고 또 로봇에서는 이제 오늘도 또 계속적으로 매수 전략 됐던 몇몇 종목들, 뭐 대형주 단이에요 계속. 네, 레인보 로보틱스하고 또 유일 로보틱스 등등 굉장히 공격적인 우상향 전개되고요. IT 쪽에서는 빅3 한 다음에 역시나 원희가 EPS, 테스, PSK 홀딩스 이렇게 빅3의 전공정 증착 장비 쪽의 대장주들이 지금 메이저도 매수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론 향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되고 있어서 네. 그런 종목들 뭐 눌림목 조정 나올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차 전지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좋죠. 지금의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헷갈림이 있습니다. 지금 네. 2차 전지는 사실 자동차 쪽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본다면은 굳이 ESS 쪽인데 네. 지금의 2차 전지는 아예 로봇 쪽으로 향해서 좀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어, AI 산업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관련된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성장성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전기차 쪽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이 좀 나쁘게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지금 에코프로 BM, 소재단에서 에코프로 머티, LNF 네. 그리고 최근에 전곤체 배터리 관련해서 CIS랑 또 이수 스페셜 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될 수 있어서 섹터 대장주의 눌림목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코스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뭐 하루 종일 주인공 코스닥이었습니다.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시고요. 없으면 다음 또 이슈와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와 이슈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저희가 만나봤고요. 원전, 뭐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 ESS, 의료 AI, 2차 전지 많습니다. 두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두 번째 섹터는 의료 AI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우신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의료 AI입니다. AI나 의료용 로봇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이르면 80일 만에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쓰이기 위해 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최장 490일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리던 이 고질적인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흐름 속에서 관련 섹터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의료 AI입니다. 의료 혁신 의료기기가 최단 80일 만에 병원 현장에 투입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박우신 대표가 준비한 이슈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드라인 뉴스로 나온 저 기사 내용도 네. 사실은 정책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폐하고 어떤 승인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간소화해서 조금 더 현장에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 말인즉슨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한 R&D에 대한 어떤 투자 자금을 조금이나마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본인들이 이제 만든 그러한 AI와 접목한 의료 기술들을 현장에 더 빨리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사실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제 정책에 대한 이슈죠. 그건데 이제 CES를 앞두고 사실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건 AI와 관련된 내러티브지 않습니까? 이게 AI 관련된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AI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피지컬 AI를 볼 수가 있고 의료 AI를 또 꼽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온디바이스 AI를 보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관련된 건데 의료 AI가 사실 10월 달, 11월 달, 12월 초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이때는 의료 AI가 거의 뭐 먹여 살리는 수익률을 약간 그러한 대표적인 섹터였는데 공교롭게 12월 초부터 조정을 좀 받았고요. CES 주간까지도 계속 힘을 못 냈고 최근까지도 사실 뭐 전반적으로는 시장 관심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죠. 한 두 달 동안 멀어져 있죠.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은근슬쩍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는 봐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딱 또 좋은 타이밍에 코스닥 붐업이 일어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에서는 지금 한 두 달 정도 쉰 이러한 섹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한 종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지금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회사가 이제 12월 달부터 쉬다가 최근에 다시 신고가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게 이렇게 보면 얘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부터 올라간 그런 종목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 의료 AI의 붐을 이끌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사실 이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 AI 영역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상당수가 저점은 아니지만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위치에 대부분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종목을 쭉 쳐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토모큐브라는 게 있는데 네, 역시 한 두 달 쉬었죠. 네. 네, 두 달 쉬었고요. 로키텔스케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간 조정 성격으로 좀 쉬었고요. 뭐 뉴로핏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예, 주가가 한 두 달 정도 쉬었고요. 뭐 3빌리언. 제가 이제 제2의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위치에 저는 진입하기엔 좋은 위치에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개별주 중에서는 명맥을 또 이어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JLK 같은 종목은 연초부터 그렇죠. 오히려 12월부터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 공통점은 10월, 11월, 12월 초까지 강했던 의료 AI 붐에 힘입어서 강했던 종목들은 지금 한 두 달 잘 쉬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으면 오히려 이런 데서는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의료 AI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의료 AI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시총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총 상위단에서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의료 AI의 일단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시어스테크입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시어스테크 아까 보여주신 예, 아까 신고가가 갔던 그 종목이 지금 아마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오늘 좀 화제였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리브스메드라고. 네. 요거는 사실 의료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살까 하다가 못 산 종목인데 이게 오늘 오버행이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호예수 한 달짜리 오버행 나오는 날인데 시가가 10% 떠서 출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걸 다 소화하면서 상한가까지 보내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그 리포트이 오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힘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해보지만 이 종목도 사실은 의료용 로봇이죠. 우리가 네. 이제 의료 AI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면 의료용 로봇까지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리브스메드의 움직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료 AI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딱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흐름 속에서 의료 AI 뭐 향후 기대가 되는 섹터임에는 충분한데 문제는 이 시점이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과연 언제냐? 그게 지금이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세 분의 의견 동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AI 2월의 탑픽 섹터로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의료 AI 지금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난 생각을 한다. 아니다. 지금 시총 산익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한동안 더 이어진 후에 시장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혹은 기타 다른 의견들은 다 X입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지금 의료 AI는 봐야 된다. 안희 대표님.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충돌이 있습니다. 시총 상위단 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료 AI 쪽에서는 시총 상위단에 들어있는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우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첫 번째로는 그 섹터의 대장주들 그리고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AI 의료 쪽에서의 탑픽주 부각되는 종목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20여 개 종목 중에서 앞에서 한 2개 정도, 3개 정도는 다른 쪽의 종목들, 그러니까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또 소부장주 중에서의 탑픽주만큼 AI 소프트웨어 쪽 혹은 AI 의료 쪽에서의 탑픽주는 추가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잘 세팅시켜 놓고선 장초부터 메이저 매수 좀 더 같이 집중해서 단기 단타 수익 전략 취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송재호 대표도 옵니다. 의료 AI. 네. 지금 앞서 송재호 대표는 원픽으로 보고 계시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송재호 대표는 본인의 포트 안에 의료 AI가 포함되어 있나요? 의료 AI 쪽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대신 이제 대신 뭐 네이버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부분 AI인데 이제 스펠콘하고 연결된 쪽. 근데 그런 네이버나 이런 쪽은 의료 AI하고 너무 거리가 근데 멀지 그쪽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학산의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박유 대표님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즉화돼서 하니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이제 포트 중심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밀고 있는 확실한 종목을 사는 거기 때문에 박 대표님이 그쪽에 맞춰서 하시는 성향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쪽에 좀 보는 이제 실적으로 좀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를 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키워드가 뭐냐면 AI. 네, AI 확산입니다. 주도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도 있지만 내가 또 어느 시점에는 AI 소프트웨어로 가겠죠. 저도 또한.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확산에서 이제 주도주가 계속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장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I 확산에서 의료 AI도 그 확산 안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이 영상 하나 이미지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이거 한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 네, 짧게 한번 제가 보십시다. 그랬잖아요. 확산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네, 지난주 주에 보여줬던 저 자료 굉장히 네. 알찼습니다. AI 확장으로 갑니다. 네. 확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반도체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죠. 이 AI가 바로 피지컬 AI 쪽으로 자동차, 로봇, 우주항공으로 가고요. 또 의료 AI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로 가면서 이 온디바이스 AI가 또 피지컬과 결합될 거고요. 또 지금 흐름이 뭐냐면 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소프트웨어 연결해서 클라우드하고 이제 어떤 그 스테이크코인 쪽으로 전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이 나올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을 세워서 가셔야 되는데 이런 쪽이 움직여줘야지 지수가 1,500, 2,000, 3,000을 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송재호 대표 의견 들어봤는 채팅창에 누가 대장이래요? 의료 AI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 한마디만 더 CS 첨언해도 테크놀로지. 될까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려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한동안 의료 AI를 안 봤어요. 네. 한 두 달은 안 봤는데 차라리 저는 바이오를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예를 네. 들면 그 알테오젠 때문에 급락하는 날 있죠. 전 그날 바이오를 샀거든요. 저점 매수 기회라고 네, 판단을 네. 해서 물론 좀 먹고 팔았는데도 더 가더라고요. 굉장히 ABL 바이오 오늘 신고가를 또 가지 않았습니까? 요 의료 AI가 한 두 달여 쉬는 동안에 특징이 얘가 바이오랑 약간 비슷한 결을 가져요. 움직임 자체가. 얘도 어쨌든 바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바이오도 사실 여러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바이오도 사실은 지금 빼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항상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바이오를 안 좋게 얘기하면서 코스닥이 간대. 이게 너무 이해상충된다는 거죠. 바이오가 안 가면 코스닥은 못 가거든요. 근데 자꾸 바이오는 이제 힘들다고 하면서 코스닥이 간다고 한다. 이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오늘 확실히 보여줬죠. 바이오가 어떤 영향력을 코스닥 지수에 그래요. 끼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코스닥의 강세를 본다면 바이오도 사실은 계속 봐야 되고 근데 바이오 지금 따라가라면 또 따라붙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일부 그렇죠. 좋은 종목들은. 그런 대안으로서는 저는 의료 AI는 AI와의 그런 키워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올라간 거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좋아 보여서 얘기하는 거고 저 역시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있던 그 종목들에 대한 순환 섹터. 그런 말씀 많이 저희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섹터가 계속 순환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뭐 조방원 갔다가 뭐 자동차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뭐 반도체가 쭉 깔아주면서 쭉 순환을 했는데 그렇다면 세 분은 코스닥에서도 이 다양한 섹터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순환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섹터가 한 번에 움직였지만 그래도 코스닥 하면 대표적인 주도 섹터들이 있잖아요.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좀 더 크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까지. 진짜 주도 섹터가 끌고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순환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요것만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OX로 한번 갈까요? 명쾌하게? 네. 좋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섹터는 순환을 할 것이라고 본다. 코스피처럼 O. 아니다. 코스닥은 코스닥만의 어떤 색이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 바이오, 바이오,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등등 주도 대표 섹터가 이끌어가는 장이 될 것이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또 갈라지네요. 이게 또 이렇게 갈라지면 또 짧게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거래대금 실리는 종목이 시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장 초반에 외국인들 견제 매수한 종목들이 큰 폭 상승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섹터 대장 중 대장대로 가면서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을 이제 메이저가 매수한다면 최근에 게임주도 좋아지고 있고 엔터도 좋아지고 있고 화장품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의 순환? 순환매, 그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들 또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 뜨는 종목들도 집중만 하신다면 왕창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코스닥 섹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순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긴 합니다. 송재호 대표는 X입니다. 좀 주도하던 섹터가 그래도 쭉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세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스피에서 배웠던 것처럼 네. 주도 섹터가 딱 있을 것 같아요. 박 대표가 말하는 바이오가 할 거고 또 로봇,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수출 데이터를 잘 보는데 수출이 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 주도 섹터 끌고 가면서 확산될 겁니다. AI는 확산 또 쪽으로. AI 쪽부터 이렇게 확산될 걸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우신 대표의 의견도 박우신 대표는 순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네, 코스피처럼 순환할 것이다. 예. 네. 일단요, 전 조금 코스피와 다르다고 보는데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높았죠. 네.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너무 좋아요. 업황이. 업황도 너무 좋고 AI라는 시대의 키워드와 너무 부합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심지어 시가총액 3위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끌고 가는 이러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현재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이고요. 네. 알테오젠은 위시에서 한 시가총액 상위 20개 중에 한 과반 이상이 바이오입니다. 과반 이상이 바이오고 그리고 이제 2위, 3위가 에코프로 그룹이죠. 2차전지 그렇게 있고 바로 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다음 뭐 로보티즈, 현대 우백스도 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을 했고 뭐 이런 상태인데 사실 너무 여러 섹터가 나눠 먹고 있어요. 사실은 굵직굵직한 섹터는 이런 섹터들인데 그래서 만약 코스닥을 뭐가 주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바이오가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시가총액 구성 자체가. 그래서 저는 코스피랑 코스닥은 조금 다른데 코스피는 워낙 그 시가총액 1, 2위가 시대 흐름과 맞았다, 3위까지도. 근데 코스닥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시대와 맞는 거는 차라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저는 시대랑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은 알테오젠 바로 밑까지 시가총액이 좋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 입장인지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순환이 돌 거다. 오늘은 일단은 기관의 소위 이제 뭉탱이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2차전지 사고 그냥 코스피 150에 있는 거 다 산 건데 요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바이오가 주도주다, 2차전지가 주도주다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계속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순환 쪽으로 코스닥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의견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다른 주제입니다. 현대차와 이제 이별을 해야 될 듯합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박우신 대표님 안 여쭤본 것 같아요. 짧게 현대차 매도해야 되나요? 자, 현대차는요. 그냥 공교롭게 노조 얘기 나오면서 좀 내려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노조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뭐 이틀 전, 3일 전에 나왔던 건데 아틀라스 뭐 현장에 한 대도 투입 못하겠다.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뭐 또 가뜩이나 많이 올라왔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현대차를 팔기엔 너무 아깝긴 한 것 같아요. 뭐 저는 기술적으로 오히려 눌림 구간에서는 현대차는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봐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그래요. 차트가 나오는데 저 같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45만 원이 이탈이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 자리를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50만 원이 갓 이탈됐거든요. 45만 원과 40만 원 사이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현대차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로 해서 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의료 AI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스닥과 저희가 의료 AI 이야기 나눠봤는데 세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소해주네요. 소해주란 이슈인데요.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또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송재욱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소해주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단숨에 돌파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로 수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며 중소형주와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를 수익률 키 맞추기로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사이 지수의 빈자리를 소외주들이 메우는 흐름이라는 해석입니다. 소외주의 반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소해주입니다. 소해주의 반란이라는 말이 우리 정 캐스터가 이야기하는데 확 귀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소해주의 반란일지 이건 송재우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범 AI, BAI 안에서도 좀 소외됐었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이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서 이제 또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종목에서 지금 보면 100%, 200%, 300% 종목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앞으로도 그 부분에 나올 걸 보고 있는데 결국은 수익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간 종목을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간 종목보다는 하단에 수렴하고 올라간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3,000, 4,000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쉬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주도주가 쉬어가면서 새로운 쪽이 올라왔죠. 특히 3,000 넘어갔을 때 조봉원이 주도하면서 그다음부터 반도체라든지 소외됐던 섹터들이 그때 2,000지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흐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4,000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000의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분명히 또 주도주가 쉬어갑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부 정책과 연결해서 코스닥으로 좀 전개됐다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이제 범 AI 쪽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BAI 쪽 연결 보면. 그래서 어떤 섹터를 하나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범 AI 쪽은 확실히 반도체에 있어서 못 가면 소부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될 거고요. 뭐 로봇 같은 경우 올해 또 계속 핫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AI 쪽은 결국은 바이오가 되겠죠. 이렇게 교집합하다 보면 결국은 코스닥에 있는 이런 관련된 주도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걸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미국의 비트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비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한시스하고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29일까지 그런 관점에서 간망 흐름이 전개됐을 때 그때 코스닥이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연초에 보면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확실히 정부 정책이 먹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나올 겁니다. 지금 새 정부가 이제 예산안이 편성됐죠. 네. 그 예산안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나올 겁니다. 가장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이 바로 AI 정책입니다. AI 정책에서 예산을 펼치기 때문에 그러면 AI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 해수력 코스트 활성화 정책 등의 부분에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섹터든 내가 자신 있는 섹터에 가서 잘 분석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올해 작년에도 느꼈던 것처럼 올해 벌써 로봇주 관련해서 뭐 100에서 300% 넘는 종목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상한가 종목도 많이 쏟아진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편취하셔야 되는데 많은 도움을 많이 또 방송에서 하니까 꼭 열어서 들어보시고 꼭 핵섹탄에서 좋은 결과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또 좋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럼 이 소해주라는 거는 AI, 범 AI 네. 그리고 BAI, 그러니까 기존에 있지 않았던 우리 네. 시장에서 AI가 등장하기 전에 있지 않았던
이런 쪽 섹터를 소외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시장의 수익률에서 이제 소외됐던 쪽. 네. 보게 될 수익률에서 소외됐던. 소외된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오늘도 게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같은. 그것도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AR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AR 상당히 소프트웨어, 소외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바닥을 좀 돌리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잠시 후에 공개되는 이 탑픽 종목에서 그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그 종목은? 일단 반도체 쪽으로 한번 반도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도 소외주에서 찾으신 건가요? 네, 이제 수익률 면에서. 수익률 면에서 좋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첨언하실 분 있으실까요? 메이저가 매수를 합니다. 장초부터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 그 네. 종목이 예를 들어 화장품이다, 엔터다, 게임이다, 중국 소비다. 이쪽이 매수하게 되면 그쪽 종목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가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송지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잘 놓고 보면서 메이저가 매수하시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놓치지 않고 계속 시장에서 계속 주도주 우상향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관전평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와 이슈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2월에 관심 가져볼 만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의 마음속에 품은 베스트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안인기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인기 대표님. 실적 성장성 좋은 메이저 매수 그리고 6월 달부터 제가 열심히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 실적 성장성 좋은 메이저 매수주. 매수주. 네. 그리고 오랫동안 쭉 지켜봐왔던 종목. 자주 소개해드렸었죠. 자주 소개해 주셨나요? 네. 그래요.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 원익 IPS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IT 소부장 집단에서의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 반도체 전공정, OLED 증착 장비 쪽에서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PSK홀딩스 등등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난번 제 6월 달부터 3만 원 초반권 때부터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께 좀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올해 또한 또 우상향 전개되고 올라가고요. 또 한번 또 슈팅 좀 나오고 있죠. 오늘 신고가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큰 폭이 돌파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외국인 기관들 매수 중 가담되고 있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점 플러스 D램 가격 상승, 낸드 가격도 상승, AI 반도체 대장,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같이 부각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는 11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신고가로 달리고 있는데 원익 IPX 네, 손이 나가야 되나요? 나가야죠. 부담이 되든 무엇이 어쨌든 손이 지금 나가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자, 건가요? 매수한 다음에 네. 내리거나 눌리면 추가 매수의 전략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네, 어, 지수 우상향. 그래요. 원익 IPX 네.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박우신 대표부터 이번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우신 대표님 먼저 선정 기준부터 만나볼까요? 어떤 기준의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와도 부합이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막 갈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상 봤었을 때도 갈 위치에 있는데 라고 느껴지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우리 박우신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는 코인테크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코인테크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턴키 방식으로 수주해서 관련된 매출을 이뤄내는 그러한 기업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장 자동화 이러면 또 너무 옛날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로봇주에 보면 이제 유진 로봇
그리고 네. 뭐 T로보틱스, 뭐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쪽에서 뭐 로보스타 이런 쪽에서 이제 영위하는 AMR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뜻합니다. 현대차에서도 그 아틀라스 말고도 이제 그 이렇게 판때기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이제 또 공개를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AMR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MR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적용처가 굉장히 확대가 될 것이다. 특히나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즉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커진다는 얘기인데 코인테크는 이쪽에서 턴키 방식의 수주 방식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이 시장에서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립용 로봇 사업 관련돼서도 신규로 이제 사업이 애드업이 될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게 동사의 이제 AMR 로봇 같은 경우는 뭐 ESS라든지 이 회사가 자회사로 탑머티리얼이라는 이제 또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탑머티리얼즈를 이제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요즘 핫한 그 전고체 장비를 또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로봇이 또 이러한 2차 전지 현장에서도 쓰이기도 하죠. ESS 현장에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키워드 로봇에서는 저는 가장 핫한 키워드는 AMR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이자 또 지금 시장에서 핫한 전고체 요 장비 쪽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라 기술적으로 괜찮으면 봐야 될 기업으로 보고요. 마지막 차트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보겠습니다. 차트가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부터 한 1년치 데이터인데요. 이게 밑에 거래량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 거래량이 터진 지점이 이제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이런 지점들이 이제 계속 고점을 형성했던 레벨인데 이번에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고 네. 안착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존 저항대를 돌파하고 살짝 이제 안착하는 그러한 과정에 놓여 있어서 언제 슈팅이 나와도 저는 하등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시장 여러 이벤트 여러 그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슈들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향후에 좀 잘 체크해봐야 될 종목으로 코인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코인테크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송재우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송재우 대표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실적과 어떤 모멘텀을 동시에 봤습니다. 네. 실적과 모멘텀. 네. 좋습니다. 송재우 대표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송재우 대표의 종목은 캠트로닉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당연히 유리판 관련주이고요. 이제 탑티어 이제 삼성전기 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리판에 들어가는 인터포즈와 관련돼 있는 이제 전공정안의 기판 만들 때 쓰는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 산업에서 삼성전기가 또 지금 삼성전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해 또 유리판 쪽을 상용할 예정이 있고요. 또 미국의 LG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유리판을 올해부터 상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삼성전기가 콜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통과되면 동사의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쪽의 본업도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이제 소재 쪽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미세 공정에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실적에다 이 유리판의 모멘텀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고 말씀드려보면 이제 하단에서 이제 좀 소외됐다가 최근에 뭐 관련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피로티스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좀 반등해서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이제 45,000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보시되 또 하단은 이제 31,000원 정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트로닉스 우리 송재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까지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선택한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격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택한 베스트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인기 파트너의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박우신 파트너의 종목 코인테크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만 3천 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우 파트너의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분할 매수 제시하셨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에 손절가는 3만 1천 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분과 함께 또 내일 우리 시장, 내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부터 소개를 도와드리고 내일 시장 전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익희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나요, 오늘?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최근에 제가 검색식을 이용해서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주들이 그냥 상한가까지 모조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잠시 후 10시 반부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 알려드리고 검색식에 메이저 매수 추가해가지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 검색식 알려드리고요. 네. 또 매일 아침 제가 유튜브 한국경제TV 유튜브 계속 방송 진행하고 있죠. 안인기 유튜브 인기 종목 들어오셔서 또 구독도 하시고 저랑 같이 시원한 계속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송재호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송지호 골드픽 유튜브 기억해 주시고요. 1월 달 들어서 피지컬 AI에서만 상한가 15개 나왔습니다. 100%에서 300% 넘는 종목 8개가 나왔고요. 그만큼 전략을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지컬 AI 다음에 후속이 될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우신 대표는 방송에서 말씀 많이 하셔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매일 유튜브 아침 10시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요. 매일 유튜브로 대신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 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많은 분들이 또 내일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앤 전략. 네. 내일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전 전망보다 전략이 궁금합니다. 전략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로 같이 접근해서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기관들의 수급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네. 좋습니다. 송재호 대표의 전략도 좋고 전망도 좋습니다. 네, 저는 빅테크 실적 발표 전에 소위주들이 순환 장세에 전개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수급이 들쓴 모멘텀이 들쓴 종목들을 미리 또 선점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꼭 오시면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우신 대표님 전략 궁금합니다.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유지하고요. 이게 차트를 보다 보면 이게 사달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사면 되고요. 네, 그런 나 좀 종목 사달라고 사면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거 그냥 사면 되고 한 가지 팁만 드리자면 수급에서요. 요즘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금융 투자가 집중하는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융 투자? 예, 이게 증권사인데 네, 증권사. 네. 사실 이번 로봇주의 급등의 배경에도 그들의 수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장에 있는 유동성과도 저는 밀접한 연관성을 좋습니다. 띠고 있다고 봐서 그 포인트 한번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신 전략 한번 잘 유념하셔서 내일장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안익희 대표 같기도 하고요.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내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기획특집 진짜 주식 3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